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시장 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니까 주말을 앞두고 오늘 장은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역시 미국장이 어제 흐름을 좀 읽어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미국장이 전약 후강 말 그대로 시작은 약했으나 뒤로 갈수록 조금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역시 이 조정폭을 어디까지 가지 이게 만약에 미국장도 지금 최근에 나왔던 며칠간의 아주 짧은 조정이 이 짧은 조정을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직접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죠.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이 다시 발발되고 이전에도 합의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그대로 가자라기보다는 일부 합의로 그쳤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관계는 코로나로 그 영향으로 다시 커질 수 있다. 역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꼬리를 물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미국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전략 후강이긴 했지만 미국장의 흐름 자체에서는 역시 미국장도 뚜렷하게 전반적으로 큰 시장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개별 장세이면서 어제는 기술적인 지지 자리에서 그냥 반등세를 좀 보였다라는 정도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장에서 올라왔던 강했던 섹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원래 전방산업 쪽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역시 현 시장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 그대로 비대면 쪽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위쪽에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것보다 방향성, 말 그대로 등락률, 미국은 수급적인 것보다는 역시 등락률, 강세를 좀 봐야 되는데 거래와 강세를 봤었을 때 어제 흐름을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게 역시 경기 방어주 쪽의 음식료 쪽이나 아니면 소비재 쪽의 흐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죠. 역시 화상회의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쪽에서 미국장 역시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5G 관련된 그 화상회의 관련된 회사가 조금 반등이 크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그 부분이 역시 영향력이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방향성을 조금 일부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화상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5G라든지 그리고 교육 관련된 본교육이 아닌 학원 교육이 아닌 말 그대로 화상 원격으로 볼 수 있는 화면상 그런 쪽으로 관련된 회사를 봐야 되는데 그런 쪽은 역시 링네트라든지 알서포트 이런 쪽으로 있지만 역시 5G 통신 장비 쪽 왜냐하면 5G가 역시 원격 진료에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수해주는 역시 링네트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최근에 상승폭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단기로 끝나기보다는 이 회사의 성장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원격 교육이랑 의료 이런 쪽 부분은 단기가 아니고요. 큰 눌림이 오더라도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링네트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올랐다라고 해서 따라 사기보다는 시간을 길게 두고 지켜보는 투자를 한다라면은 이후에 좋은 자리에서 매수 영역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5G 쪽, 오늘은 5G가 크지 않지만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어떤 장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세입니다. 역시 이슈가 있으면 개별 장세로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나왔는 SK케미칼 그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아침에 돈의 흐름은 역시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라든지 진단키트는 어제 상승 탄력이 아직 오전에 잠깐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고점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제가 이전에 링네트 얘기했던 것과 같이 눌림목 대응으로 시간을 좀 여유를 두면서 지켜보는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잠깐 본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는 대형주 장세가 아닙니다. 대형주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제가 이전에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말 그대로 5월 15일 오늘 기점, 오늘 오후장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방향성 위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밑으로 떨어진다. 현금 확보의 단점 위로 올라가면 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니까요. 이 기회 위쪽으로 방향성을 두면은 내가 손절 기준을 지금은 기준이 필요할 때입니다. 손절 기준을 잘 잡을 수만 있다라면 올라가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글로벌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다음 주의 방향성을 잘 확인해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저기 밑에서 기다리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를 빠르게 들어가기보다는 역시 지켜보는 투자로 아래쪽에서 기다리는 우리가 처음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왔던 그 자리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방향성을 확인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관망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나 언택트 관련주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급등주들 따라 사기보다는 눌림목 쪽에서 좀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말 사이에서는 글로벌 이슈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첸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시장의 영향은 이제부터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초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5월 15일 제가 앞서 계속 얘기 드렸던 상황에서는 5월 15일 오늘이죠. 오늘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다음 주부터 위쪽으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정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략을 아주 잘 짜고 대응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제 미국장이 전약 후강, 우리 시장이 막판에 빠지고 그리고 동시호가 끝나고 난 이후에 미선물 시장이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 영향이 미국장 초반까지 이어졌었지만 이후에 다시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상승의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쪽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코로나 쪽의 수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제조 쪽인 테슬라는 개별적인 이슈 말 그대로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약간 아직까지는 거품이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미국장 또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시장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우리나라 시장 개인 주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직까지 진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역시 이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외국인뿐만 아니라 역시 지금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그 올라가는 고점 자리 부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환율이 1265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쯤에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려오는 방향성의 연기금이 방어적인 역할로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역시 환율이 올라갈 때 시장은 조금 낙폭으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을 바라볼 때 지금은 환율 쪽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고요. 미국, 중국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를 겪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조금 덜하다. 지금은 이 변동성, 그 다음의 변동성은 코로나와 미중 무역이 아닌 말 그대로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그리고 경기에 대한 회복이 둔화되고 위기로 빠질 수 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락이 올 수 있고요. 다소 약할 수도 있고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심하게 오랫동안 걸릴 게 조금은 소폭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 시장의 방향성 또 위로도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서 양방향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바로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손절을 짧게 잡고 대형주 위주로의 매매를 잡고 가는 게 맞고요. 손절은 지금 현재 여기서 방향성 위로 가면 가장 최근의 저점을 손절로 잡는 기회를 잡을 때는 항상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절을 잡아야 된다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지수가 이 자리에서 행보권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폭 조금 떨어진다라고 바로 매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기초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가 떨어질 때부터 시작했고요. 이 바닥에서 더 많이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올라갈 때 큰 파동을 주는 그 힘을 발휘했던 자리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고 2차 매수를 진행하고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 폭만큼 추가적인 하락, 절반 정도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락까지는 기다리는 전략, 말 그대로 중간에 구간을 비우고
지켜보는 투자를 하는 시간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섣부르게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해서 투매 물량을 받는 전략보다 투매 물량을 받는 거는 지금 현재 테마, 섹터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대형주 위주로 투매가 나온다라고 해서 받았을 경우에 시장에 큰 조정이 나타났을 때 추가 매수 전략도 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대형주는 지금 이 폭 안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아래쪽이나 아니면 올라가기 시작한 자리, 이 자리를 손절로 잡고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확인하는, 지켜보는 투자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준비만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 전반적인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정강 후 강이나 후 약으로 갈 수 있다. 약으로 갔을 때는 다음 주에 조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관망하면서 방향성 위로 끝을 강하게 잡아주는지 아니면 약하게 밑으로 크게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를 다시 보여줄지 마감 때 잘 확인하고 다음 주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 종목이 아직 올라오지 못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매수가까지 왔다. 팔아야 될까? 아니면 더 들고 있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